여기에는 좀 어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병의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갑자기 줄어들게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이거를 병의 호전으로 착각을 하시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재활의학 전문 채널 올어바웃 재활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손저림, 그 손저림의 원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인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알려주실 하와유 재활의학과 김인종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인종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하와유 재활의학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목터널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환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손목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 손목터널 증후군 얼마나 흔한 질병인가요? 손목터널 증후군은 상지에서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병 중에서 가장 흔한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1년에 한 17만 명 정도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년에 17만 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손목터널 증후군에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손바닥으로 가는 신경은 2개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엄지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의 반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있게 되겠고, 나머지 약지의 반과 새끼손가락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서 생기는 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부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약지의 반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들이 주로 밤에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새끼손가락만 저리다 라고 하면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손바닥과 손끝이 아닌 손등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목 디스크처럼 목에서부터 어깨를 거쳐서 쭉 저려 내려오는 경우, 혹은 이 손목만 아픈 경우에는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증상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손목터널 증후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진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치료면에 있어서는 손목터널 증후군의 치료는 그 병의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근존도 검사를 통해서 손목터널 증후군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저림이나 증상이 좀 심할수록 병의 단계가 악화됐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여기에는 좀 어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이 보시는 것처럼 신경근존도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총 6단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병의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림 증상과 통증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줄어들게 되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그 신경이 통증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의 호전으로 착각을 하시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시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정말 병이 호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신경근존도 검사와 같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손목터널 증후군의 올바른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의 단계별로는 어떤 치료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목터널 증후군은 그 신경근존도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처음 1, 2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와 스트레칭,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손 사용을 좀 줄이시게 된다 그러면은 비교적 잘 치료가 되시는 편이고요. 3단계 정도라고 하면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게 되겠고 4단계 이상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1, 2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손목터널 증후군에서 유용한 스트레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있으신 팔을 쭉 뻗고 반대편 팔로
쭉 손목을 젖혀주시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가락에 젖혀지는 느낌보다 이 손목이 확실하게 젖혀지는 느낌이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꾸준하게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잘 치료를 받으면 1, 2단계에서는 충분히 쉽게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3단계 때 받게 되는 주사 치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의 효과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사 치료는 최대 3회까지만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3회 시행 이후에도 증상이 자꾸 생기신다면은 우선은 주사 치료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계속 미루시고 주사 치료만 계속 받게 된다 그러면은 신경 주변에 유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유착이 발생이 되면 수술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사는 3회까지만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왠지 수술이라고 하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고 무섭기도 한데요. 실제로 환자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은 상당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되면 통증도 심하고 회복에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차일피일 수술을 좀 미루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그 비절개 수술법인 초미세 침습 인대 절제술이 국내에도 도입이 되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수술 전이 아니고 수술 직후의 모습인데요. 물론 환자분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절개라 가벼운 일상생활 동작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하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절개 수술 대비 3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증상의 개선이 보다 빠르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포인트는 절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비절개 초미세 침습 인대 절제술로 상당 부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수술 시기를 굳이 미루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나 시기를 놓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 늦게라도 수술을 하시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사실 그 가장 적절한 수술 시기는 신경 손상이 시작되기 전인 4단계 정도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경 손상이 진행된 5단계나 6단계 환자분들이신데요. 환자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행히 이분들도 대부분 수술을 받으시면 증상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좋아지시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심하게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든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지신 환자분들이라면 모두 비절개 수술법이 가능한 걸까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시행 가능하시고요. 다만 정중신경이 무록 등에 의해서 눌리거나 아니면은 신경종이 있는 경우에는 절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행히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증상에서부터 진단과 비절개 수술법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만큼 손을 많이 고생시키셔가지고 생기시는 병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치료받는 게 어려울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때 치료를 빨리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와유 재활의학과 의원 김인종 원장님과 함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또다시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